돌봄이 무너졌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 돌봄의 위기를 코로나19 이후 우리 앞에 도래한 가장 큰 위험으로 읽는다. 재난이 없을 수 없다. 그럴 때마다 만물은 서로 돕는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절실한 곳부터 돌봄이 중단되었다. 어떤 이들은 돌봄이 닿지 못해 죽고 어떤 일들은 돌봄의 무게에 깔려 죽고 있다. 잘 작동하던 돌봄 시스템이 팬데믹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문제없어 보이던 것들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음을 드러나는 것이다.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의 일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코로나19이고요. 오늘의 책은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의 키워드 책수다 선아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에서 진행되는 마을 공동체 라디오고요. 책을 통해 이웃과 만납니다. 키워드 책수다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내 이웃과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스트는 진해마을 라디오에서 인기 프로그램 이 책 왜 웃으시죠? 이 책 어때를 네. 방송하다가 잠시 쉬고 계신 김미아님을 모셨습니다. 와, 제가 직접 박수를 치네요. 네, 반갑습니다. 진해마을 라디오 제작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화입니다. 네, 제이조와 진해조와에서 종종 뵙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이렇게 방송도 하면서 또 새 아이와 지지고 볶고 지내고 있습니다. 되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살고 있어요. 요즘 방송을 쉬고 계셔서 제가 네. 같이 방송하자고 이제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 제일 오늘의 책이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란 책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 책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좋아하는 장르가 SF, 추리, 로맨스 등 그 주로 소설 작품을 많이 좋아해요. 그런데 이제 또 처음 선아 쌤이 이 책을 방송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첫 번째는 역시 나랑은 레벨이 다르구나. 레벨이 다르다뇨.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너무 어려운 책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또 했었죠. 근데 도대체 왜 이 책을 선택하신 걸까요? 저도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고요. 이제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면서 점점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같이 읽게 됐고요. 읽어보기 전에는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하셨는데 막상 읽어보시니까 어땠어요? 네, 솔직히 책 읽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다른 분들의 또 리뷰를 좀 보면서 그냥 방송을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것저것 막 찾아봤어요. 네네. 인터넷을 찾아보는데 다른 분들의 그 블로그나 이런 데서 리뷰를 읽으면서 점점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책을 사서 정말 한번 읽어봤는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놓은 책이어서 정말 흥미로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책의 두께가 생각보다 가볍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놀랬어요. 처음에. 맞죠? 네. 그 추천서 포함해서 202페이지라서 짧다, 금방 읽겠다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가볍지 않아서 맞아요. 오래 걸렸고요. 저도. 맞아요. 이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은 총 10명의 저자들이 쓴 맞아요. 책인데요. 네. 이 키워드 책수다에서 전에 다룬 당신을 이어 말한다의 저자이자 영화 감독인 이길보라 님도 참여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죠? 네. 그 밖에 인권활동가 미류님, 문화인류학자 서보경님, 플라스틱 프리 활동가 고금숙님, 배달 노동자 박정훈님, 홈리스 활동가 최현숙님, 노들장애학 국리소 연구활동가 김도현님, 작가 이향균님, 영장류학자 김사나님,
정치학자 최효정님이 참여하셨죠. 그래서 이 책은 각각 다른 시각으로 코로나19가 남기는 과제들에 대해 얘기한 책입니다. 맞아요. 2020년 10월 거리두기가 하향 조정되었을 때 이 출판사 창비의 인문교양 출판 부장인 이지영 님이 이 책을 기획하셨고요. 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그늘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는 생각으로 인권과 환경, 노동과 소수자 운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필자들에게 글을 부탁해서 나온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각각 챕터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결국은 돌봄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 각기 다른 주제인 듯 비슷한 맥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사실 K-방역하면 많은 박수를 받았잖아요. 검사 역량의 확충이나 확진자의 신속한 동선 추적, 격리치료, 시민의식 등 되게 해외에서도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그 이면에 가려져 있던 노숙자들의 급식소 문제나 노인과 아동의 돌봄 문제, 맞아요. 일회용품 가다 사용 등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남긴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이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서부터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체감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있죠. 솔직히 처음엔 코로나가 아니라 우한 폐렴으로 맞아요. 원래 나왔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거는 전혀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저의 생활에 변화를 줄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제일 바뀐 점은 저희 집에 상비약이 종류별로 항상 구비가 되어 있다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먼저 먹이는 것보다 자가 키트부터 먼저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자가키트 집에 필수품이 됐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저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도 되어봤고 제일 슬픈 게 확진자도 된 거죠, 제가. 지금 그 살이 아직도 안 빠지고 있어요, 지금. 저희 지금 카메라가 멀어가지고 조그맣게 나와서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네. 멀어서 다행이에요. 가까이 오면 안 될 것 같고. 맞아요. 저도 전에 감기 걸려도 그냥 돌아다녔거든요. 맞아요. 이제 뭐 미세먼지가 많든 그냥 다녔는데 이제 그럴 때도 안 낀 마스크도 그냥 건강할 때 끼면서 열심히 생활하고 또 그렇죠. 뭐가 좀 이상하다 하면 자가키트 해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열나면 어딜 이제 나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또 마스크 쓰는 것도 처음에는 엄청 불편했어요. 숨도 잘 못 쉬겠고. 근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민낯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 마스크 벗고 방송한 지도 저희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쵸. 네, 그게 정말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지금도 전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이제 조금씩 다들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대면을 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게 그게 또 처음에는 또 어색하고 정말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비대면도 좀 처음에만 좀 어렵지 또 적응하니까 대면보다 맞아요. 비대면이 낫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저도 그래요. 막 그래도 성인들은 이제 그래도 이 생활한 그게 있으니까 어찌저찌 이렇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 코로나 학번이라고 하잖아요. 그 초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이 입학이랑 코로나가 겹친 아이들은 마스크 낀 상태로 비대면 수업을 하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 그래도 대면 수업해도 집중이 안 되는데 온라인 수업하면서 집중력 더 떨어지고 같이 학력도 내려가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많은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쵸. 애기들이 이제 태어나면 마스크 쓰는 것부터 배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마스크 네. 이제 밖에 나가서 놀자 이러면 마스크를 맞아요. 챙겨오고 자동으로. 맞죠. 그리고 또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한 유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의 이제
입모양이나 표정을 보고 말을 배우기 시작을 하는데 그리고 발음할 때도 입모양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있다 보면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데에도 되게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수화 같은 경우에도 얼굴 표정이 되게 그쵸, 중요하다고 그쵸.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음, 농인들은 더 특히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이 아, 들고요. 맞아요. 되게 음,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마스크를 음, 착용하는 것부터 음, 이렇게 뭐 수화라든지 음, 사회성 같은 문제들, 음. 이런 다양한 사회 문제들이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네. 미아 쌤은 어떤 내용이 인상 깊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또 선아님이 오프닝 때 읽어주셨던 그 부분도 제가 인상 깊었다라고 뽑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무엇보다 아무래도 제가 새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이제 돌봄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저의 또 작년 힘들었던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이 네, 확진자와 확진자의 사이 그렇죠. 그 으, 눈물이 앞을 가리는. 네. 그러니까 저보다 이 돌봄 관련된 내용은 더 와닿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 또 이 눈물이 앞을 또 아, 가립니다, 또. 네. 그 작년에 새 아이가 이제 줄줄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제 격리가 되었는데 그 불행 중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여튼 신랑은 없었어요. 그때 네. 출장 중이어서 그래서 저 혼자 케어를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돌밥이라고 하죠. 돌아서면 밥 차리기. 정말 그 돌밥 생활을 하나 하다가 또 아이들이 하나씩만 요구해도 저한테는 세 개가 오는 거죠. 그쵸. 근데 그거를 또 하루 종일 수십 번에 또 요구에 그 응해줘야 해서 정말 몸도 정말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그 기간 동안 나까지 아파버리면 어떡하지? 어, 내가 아파버리면 우리 아이들 약은 누가 챙겨주고, 밥은 누가 챙겨주고, 이 케어를 누가 해주지? 난 절대 아프면 안 돼. 이런 걱정들 때문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대신 해줄 수 없는 오로지 저 혼자만 감당을 해야 하는 그 일주일이 저한테 정말 지옥 같았어요. 아, 네. 진짜 악으로 깡으로 버티셨네요. 네, 맞아. 정말 악으로 깡으로 버텼어요. 네. 진짜 그 엄마라는 역할이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나 혼자 음, 돌보기도 힘든 세상에서 아기 맞아. 세 명을 돌봐야 되고 음, 남편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 2020년 6월에 그 24세 발달 장애인 아들을 홀로 돌보던 어머니가 그 자녀를 살해하고 자신의 목숨도 끊은 그 사건이 이제 뉴스를 통해서 제가 봤는데 정말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고작 그 일주일 가지고도 정말 지옥 같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분은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깜깜한 그 참담한 속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시다가 그런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맞아요. 음. 그런 걸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죠. 진짜 음, 코로나19로 사회적 약자들이 더 고립감을 많이 느낀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선택도 늘었다고 해서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이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계속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선아님은 그 가치에 관련해서 그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이 가치에 대해 음, 질문할 권리라는 파트에서 음, 역병의 시대에 우선시되는 가치란 무엇일까? 한국 사회가 절대 가치라고 믿는 방역 뒤에 가려진 건 무엇인가? 방역이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환경을 희생하고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군가의 노동과 인권을 맞바꾸는 것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닐까? 라는 음, 구절이 머릿속에 음, 남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분들이 정말 많이 희생을 하셨죠. 그쵸. 그렇지만 의료진도 또 그렇고 이제 어, 언택트, 그러니까 다들 재택근무에 집에 있으니까 배달 맞아요. 노동자도 있고 맞아요. 콜센터도 있고 되게 음, 다양한 그쵸. 여러 직종들이. 관련된 분들이 많이 맞아요. 희생을 하셨죠. 그래서 이 재난이라는 큰 사건에 어찌할 수 없는 음,
이 사건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이 지구와의 공전이 많이 무너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부분을 보면서 옛날에 저는 겪지 못했던 저, 70년대, 80년대 경장 성장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희생했던 그때처럼 이 많은 가치들이 무시받았다는 생각을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돌봄의 가치에 대해서 특히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번 좀 읽어봐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네, 읽어주세요. 돌봄이 가능한 사회를 중심에 놓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겨나고 가능해진다. 이 세계를 구할 것은 마스크와 백신이 아니라 돌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돌봄의 근본 의미와 가치부터 다시 되찾아야 한다. 노동의 근원이 돌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존재의 관계로서 돌봄을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사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만인은 만인의 적으로서 각자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경제의 기본으로 삼는 믿음에서 벗어나 만물은 서로 돌본다는 돌봄의 경제에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이념의 틀을 제공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묻고자 한다. 누가 이 세계를 돌보는가? 네, 이 부분은 정말 역시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네, 우리가 지금 언뜻 보면 혼자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확실히 이 책에서는 공통적으로 계속 돌봄을 키워드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한 책인 것 같고, 특히 돌봄과 관련해서 이 책을 읽은 후에 많은 걸 느꼈는데 또 실생활에 변화된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여기에선 또 환경 문제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일회용품을 전보다 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죠. 그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찾게 된 것 같고. 맞아요. 실내에서 일회용품만 사용하고.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방역 때문에 그런 거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 일회용품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이제 줄여가고자 노력을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또 이 같은 뭐 팬데믹이 오더라도 너무 겁먹지는 말고 이제 나만의 입장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입장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보고 넓은 시야로 그 한번 현실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마인드를 좀 가져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 사실 돌봄이나 이거는 너무 좀 힘들고 그러니까 할 수는 있겠지만 바로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도 일회용품을 좀 줄여보는 게 바로바로 실천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 편리함 때문에 진짜 너무 많은 환경 오염이 되고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런 이제 일상생활에서 일회용품을 줄이는 맞아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 오, 착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책이 코로나19가 남긴 과제들인데 네. 이 책의 부제처럼 코로나19가 많은 과제들이 남겼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뭐 지금처럼 비슷하지 않을까 한데요. 이제 코로나도 독감같이 다른 전염성이 있는 질병처럼 인식되지 않을까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그랬거든요. 코로나19 초기 때 정말 TV 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이 코로나에 대한 정보들이 정말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집 밖에 애들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저 역시도 안 나가는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그 바이러스 공포를 이용을 해서 그 통제와 감시가 체계화되고 아무래도 인간 통제를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에 대한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하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선아님은요? 어때요? 저도 확실히 개인 사생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쵸? 이 어쨌든
이 옛날보다는 2020년대보다는 많은 부분이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겠지만 사실 코로나19로 이 IT가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 기술이 좀 많이 융합해서 될 것 같은 세상이 되고요. 좀 이번 계기로 많은 문제들이 이슈가 되었는데 이 이슈들이 잘 극복해서 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재난 유토피아가 되길 바라봅니다. 재난 유토피아. 뭔가 되게 안 맞는 듯한 단어인데? 맞죠. 저도 이 재난과 유토피아? 두 개의 단어가 안 어울리는데 같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봤거든요. 근데 보통 재난이라고 하면 무질서하고 폐허가 된 디스토피아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유토피아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2007년에 삼성 허베이스 피리트 기름 유출 사고를 예시로 들 수 있는데 그게 충남 태안 기름 유출 사고 기억하시죠? 네네네. 그건 알죠. 맞죠. 그때 이제 123만 자원봉사자들이 양동이로 기름을 퍼나르고 바위에 낀 기름은 이제 흡착포나 헌옷으로 닦아내서 맞아요. 되게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었잖아요. 네. 이런 사상 초유의 기름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진짜 불과 10년 만에 이 오염에서 벗어난 것처럼 다 함께 노력하면은 이렇게 이성적이고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깊은 만족감과 새로운 사회적인 유대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난 이후에 행복한 유토피아가 되는 걸 보고 재난 유토피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진짜 체감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런 이타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유대가 생기고 잘 극복해서 유토피아가 되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유토피아가 형성되기보다는 정말 그냥 좋은 일로 인해서 유토피아가 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진짜 잘 극복해갔으면 좋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까지 이제 미아 선생님과 코로나19가 남긴 과제들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소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좋은 책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으로 또 저를 게스트로 초대를 해주신 선아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마스크 착용 의무가 그 회제가 되면서 또 확진자가 조금씩 또 다시 늘고 있다는 또 소식을 들었지만 솔직히 뭐 처음처럼 이제는 뭐 겁이 난다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약간 좀 무뎌진 면도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저뿐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미아 선생님과 이렇게 하니까 더 재밌고 네. 방송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매일같이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회용기에 담겨오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간편한 새벽 배송으로 생활용품을 주문하는 게 당연하던 한국의 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소비자는 인터넷 쇼핑을 하고 택배 노동자는 늘어난 물량을 감당하지 못해 가로사하고 자살하는 사회. 방역이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식당에 가지 않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고객과 폭우와 폭설이 쏟아지는 날에도 빠른 배달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달리는 배달 노동자가 공존하는 곳에서 온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방역이란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환경을 희생하고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군가의 노동과 인권을 맞바꾼 것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은 아닐까. 오늘의 키워드는 코로나19였고요. 오늘의 책은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 책수다의 선아였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책으로 이야기해요. 수고하셨습니다.